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라고 했겠지. 그래서 만약에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가라고 하면 2라고 얘기를 했고, 왼쪽으로 3칸가라 하면 -3이라 했었지.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증가감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얘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네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칸 와봐라면 여기 앉을 거지, 뒤로 한 칸 앉으라면 너 뒤에 앉을 거란 말이지. 똑같아. 앞으로 한 칸 오라는데 갑자기 여기 앉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른쪽으로 좀 가서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입니까? 그럼 여기겠네요. 내 기준으로 오른쪽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쪽이겠네. 다르지 않아, 맞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아 얘는 이거다라고 통일하자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순서상 수직선 위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의 좌표라는데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좌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 쓸 때 표현을 기억을 좀 해줘야 하는 게 뭐냐, 이 수직선, 자 여기 선 이걸 뭐라 불러? 수직선. 그리고 여기 화살표 표시돼 있지. 웬만하면 화살표 표시 다 해줘야 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세요. 1학년 2학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화살표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1학년 때까지는 뭐 그냥 지금 배울 때는 직선 괜찮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끄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만 딱 끄으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게 이게 세상에 있는 수직선의 길이에 딱 요만큼만 되니? 좀 더 길 수도 있지. 이게 아니죠. 더 길 수도 있죠. 맞지? 그 다음에 화살표를 무조건 표현하게 돼. 이게 기호야. 의미 자체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규칙이야. 수학은 뭐냐면, 수학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규칙의 학문이야. 그냥 규칙대로 푼다가 학문이거든. 근데 이 규칙의 학문은 잘 안 바뀌어.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있잖아. 100년 전이면 뭐지? 1926년. 그때는 너의 이름은 미쿠짱이었을 거야. 미쿠짱. 일본 시대니까, 맞지? 창시개명 하셔야겠고요. 맞죠? 일본어로 대답을 해야겠죠. 한국어로 하면은 뭐, 일본도 그냥 확 꺼내가지고 막 그냥 막 이제 했다고 합니다. 나도 못 봤는데요. 근데 세월에 따라서 사회는 변해. 근데 수학은 있잖아. 한 번 정한 건 잘 안 바뀌어. 어느 정도 안 바뀝니까? 라면 네가 지금 쓰는 우리 1, 2, 3, 4라는 이 숫자들 있죠. 이게 못해도 2000년 된 거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게 이게 2000년 됐어. 그러니까 수학은 규칙의 학문인데 그 규칙이 어느 정도 급이냐면 한 2000년, 1000년, 500년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학은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다 규칙이야. 의미가 다 있어. 그걸 되게 길게 얘기 안 하고 기호 하나, 숫자 하나로 그냥 다 나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그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 네가 2000년 된 걸 네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그럼 네 마음대로 바꾸는 순간 그냥 그거는 너의 학문이야. 예를 들면 뭐 지하문? 이런 게 되는 거야. 지하학?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은 바꿀 수 없다. 바꾸고 싶으면 네가 뭐 북한을 세우든가, 네가 대통령 되면 됩니다. 뭐 북한 독재자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럼 따라야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의미가 각각 뭔지에 대한 것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 수직선 넌 풀면 이렇게 나타내겠지만 원래는 화살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수직선 위쪽을 뭐예요? 요쪽에는요, 그 점에 대해서 이름을 해야 돼. 야, 너 그 점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써요. 그거 어떻게? 영어 대문자로 써요. 영어 대문자로 쓰기로. 소문자 안 돼요. 그냥 대문자로 이름을 정하기로 해요. 알겠죠? 이름은 대문자입니다. 너 이름 쓰라고 하면 어떻게? 권이지.
꽝 같은 경우에 K, 어떻게 써? 소문자로 K 쓰니 대문자 K, 소문자로 WON 이렇게 쓰지. 이거 소문자로 이렇게 쓰니? 그치? 원래 이름이니까 대문자 쓰세요. 알겠죠? 무조건 대문자야. 소문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수문자, 이 수직선 아랫부분에는 숫자를 쓰기로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1, 2, 3 혹은 5 혹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숫자를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수직선 아래는 숫자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한다? 숫자. 그러니까 수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은 이름, 대문자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숫자를 쓰게 돼요. 즉 이 숫자는 뭐냐면 대응하는 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즉 이 점이 대응하는 수. 한 점이 대응하는 수가 바로 수직선 아래에 나타내고요. 그걸 좌표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야 표현 존나 안 좋아지네. 맞죠? 이름을 얘기해줘야 돼요. 너라고 하면 기분 나빠. 너 뭐 자기 뭐 이럴 순 없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자기야. 확 기분 나빠지네. 맞죠? 그래서 속을 그렇게 얘기했구만. 자, 그 P 네? 이름 써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 뭐냐? 또 규칙입니다. 소문자예요. 소가로요. 무슨 가로? 소가로. 그러니까 여기에 중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얘 소가로 쓰고 여기에 뭐 쓰냐? 그때 값을 써요. 즉 예를 들면 여기에 수직선 있죠? 위에 A 있죠? 그럼 이름 써야 돼. A 가로 열어요. 숫자 얼마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됐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긴 말 안 합니다. A라는 게 3입니다. 이거야. A라는 게 3입니다. 이 얘기 하는 순간 그냥 끝났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문자에 꼭 소가로 나왔어? 그리고 숫자 나왔단 말이지. 맞아? 그럼 이건 무조건 수직선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간 자리에 A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약간 보물섬의 그런 힌트 찾기야. 그냥 힌트. 보물섬 같은 거 설명 나 있잖아. 오른쪽으로 10발자국 가고 야자수를 건너서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A가 3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는 수직선일 거고 수직선에서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간 곳에 A라는 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건 수직선일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1칸, 2칸 가고도 2분의 1. 2분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2분의 5겠다. 맞지?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가야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이게 수직선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했지만 아까 기준된 거 있다 했지. 그걸 우리가 원점이라고 해요. 이 원점의 영어는 뭐 오리진 혹은 오리지널 혹은 보통 오리진을 많이 쓰거든. 오리진 포인트라는 걸 쓰거든요. 포인트 뭐 OP 뭐 이런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때는 뭐라 적혀있냐면 5라고 써요. 그래서 이때 쓰는 이 5라고 나오게 있는데 이건 숫자 5예요. 수직선에서만 이걸 숫자 5라고 써요. 그러면 원점이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떻게 씁니까? 요 점에 점을 찍고요. 대문자 5를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의미가 달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왼쪽 오른쪽 세상에 왼쪽 오른쪽만 어디 있겠니? 왼쪽 오른쪽 위아래도 있겠지. 맞아?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뭐냐면 1차원이야. 1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왼쪽 오른쪽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D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테트리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테트리스도 안 된다. 테트리스면 좌우하고 회전도 되네. 자, 그래서 1차원 좌우만 움직이는 게 1차원이라면 2차원이 있어. 그게 좌표 평면이야. 그러니까 위아래까지 따지는 거야.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따지는 거. 그걸 좌표 평면이라 얘기하는데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냐면 수직선이 1차원에 그리는 그림 직선이 수직선이라면 2차원은 좌표 평면이야.
얘는 수직선을 두 개 그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차원이라는 게 좌우라고 했지. 왼쪽 오른쪽이야. 그럼 얘는 뭐냐? 왼쪽 오른쪽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위아래가 있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선이 몇 개? 두 개 나와요. 자,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수직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보통 화살표 이렇게 하나만 나타내는 거 습관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를 나타내게 되죠. 위아래 나타낸 걸 이렇게 나타내요. 수직선에 대해서 알파벳은요, 뭐 데카르트가 뭐 미지수 x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x라고 얘기했어. 그럼 알파벳에서 x 다음에 뭐죠? y입니다. 그래서 얘가 y예요. 의미가 없어요. x랑 y예요. 아, 물론 세상에는 x, y 위아래 좌우방이 있는 게 아니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좌우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앞뒤 좌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도 있지만 앞뒤도 있어. 앞뒤도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쌓기나무 생각해 보면 있잖아. 요렇게 있을 때 요 파란색 점이 여기로 가고 싶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위로 움직여요. 그럼 얘는 요까지는 1차원이었어. 오른쪽으로 1차원이야. 위로 올라가세요까지 붙으면 이제 2차원이야. 좌우 위아래 오른쪽 위잖아. 근데 뒤로 가야 하잖아. 맞아? 뒤로도 한 칸 가야 하는 거 맞아? 그럼 이게 뭐냐면 3차원이 돼. 이게 3차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이때 얘를 Z라고 불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도형을 보통 기하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선택 과목이고요. 안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배워요. 기하의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좌우 위아래 앞뒤까지 따지게 되는 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요. 너예요. 4차원은 너예요. 너님은 4차원이라고요. 4차원이라는 게 뭐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다. 맞지? 널 어떻게 표현하지?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여기 점 있죠? 기울이되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래서 원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좌우,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라 했지. 그리고 얘가 y라 했지. 그러면 내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얘기를 할 때 다 알아먹어야 돼. 알아먹어야 하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숫자로 써놓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수학은 기호의 학문 그리고 약속의 학문이거든. 그럼 얘기를 할 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지? 자, 학생한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지아가 있어. 지아가 나한테 있잖아. 이쯤이 나한테 10,000원을 준다랑 내가 지아한테 10,000원을 준다. 같은 의미니? 그치, 다르지.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럼 약속을 말을 할 때에도 뭐냐면 정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나오냐. 우리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거 할 때 얘를 우리가 보통 얘기는 뭐라고 해? 주어. 맞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아, 이게 동사라고? 아, 모모가가 무슨 동사겠지. 맞지? 얘가 너 영어학원 잘하는데 나한테 알려줄까? 너 영어학원 근데 다니지 않냐? 이상하죠. 뒤에 물어봐가지고. 위아 좌우를 따져줘야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할 때에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순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즉 뭐냐면 아까 약속을 정했어. 수직선에서 정한 거. 이름, 소가루, 그리고 좌표. 그때 숫자 쓰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2차원 좌표 평면은 뭐라고 해서 좌우 위아래 따진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좌우부터 쓰자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x였지. 그래서 여기 쓸 때는 x축에 있는 좌표에서 x좌표. 위아래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y좌표라고 불러.
그래서 가로의 수직선의 x축, 세로의 수직선의 y축이라고 x축과 y축을 통틀어 우리는 좌표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좌표축이라는 건 x축과 y축을 합쳐서 얘기하는 게 좌표축이고요. 그때 만나는 점, 그것이 바로 원점. 이때 원점은 살짝 써놓으면요. 이름이 대문자 5고요. 가로 열고 0,0입니다. x의 좌표도 0이고요. x좌표도 0이고 y좌표도 0이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대문자 5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의 값은 x도 0, y도 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좌표축은 정해진 평면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 x, y를 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게 좌표 평면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귀찮으면 내가 이렇게 나타내니까 십자가만 그리고 말 건데,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화살표는 웬만하면 한쪽에 보내고 x, y 원점까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때 표현할 때 좀 기억해 줘야 할 부분, 바로 원점에다가는 이렇게 점에 색칠하지 않습니다. 점에는요, 여기에다 점을 찍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좌표값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점들이 움직이면 선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된다 하거든. 그래서 좌표 평면을 쓸 때는 점을 안 찍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x, 이렇게 y. 의미가 보이죠? 이제 화살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서 벌써 얘가 계속 갈 거고 계속 갈 거라는 의미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점, O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안 찍는 거야. 얘가 기준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야. 쌤, x, y라는 것도 마저 쓰고 원점도 쓰는 게 좋습니까? 네,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1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례, 반비례 정도만 배우게 될 거고, 모든 문제가 뭐 가로가 x, 뭐 거리가 x 이런 식으로 x, y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은 얘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가게 되면 치환이라는 개념을 해서 좌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y는 예를 들면 뭐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서 x 플러스 1은 제곱이다. 이거를 뭐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근데 얘를 그리려고 하면은 바로 그릴 수가 없어. 이거 좀 복잡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뭘로 변형하게 되냐면 t로 변형하게 돼. 얘가 t와 같다 하면서. 그러면 좌표 평면에 뭐를 그리게 될 거냐면 두 개의 그림을 그리게 돼. 자, 얘를 x 플러스를 t로 바꾸면 y는 t제곱이라고 되거든. 그러면 우선 x와 t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얘가 x고 얘가 t가 돼. 그리고 여기서 얘는 t와 y에 대해서 나타내게 돼. 지금 이름이 xy입니까? xt요. xy입니까? 아니요. 이거 좀 그림이 안 예쁘다. 얘가 t였어요. 얘 t거든요. t와 y입니다. 달라지죠. 맞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그냥 십자가, 물론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나타내게 되는데, 얘가 x와 t, y처럼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고등 혹은 대학교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기호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를 표현해 주시는 걸 처음부터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원점도 여기 원점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원점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네, 원래 이것도 맞습니다. 왜 맞냐면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알겠죠? 그리다 보면 우리가 좀 긴 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 한반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 다 그려야 하니까 여기 옆에 대마도 우리나라 영토, 일본도 우리나라 영토, 북한도 우리나라, 네. 자,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죠. 근데 여기 그릴 때 보면 우리 울산 지도만 딱, 그래서 울산 지도만 딱 필요할 때가 있지 않아? 하다 보면 뭐 활동하다 보면 울산에 뭐 울산 지도만 갖고 와서 그리는 경우 있지. 그럼 기준이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세계, 이거는 뭐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면 울산 안에서만 그린 경우 있지.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얘가 원점이 아니라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기준이 2,1일 때가 있어.
알겠지? 얘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 얘가 뭐 기준이 100,200일 수도 있어. 바뀔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귀찮더라도 나는 웬만하면 자꾸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 학교 쌤들 귀찮아서 그냥 십자가만 그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있을 땐 x, y 화살표까지 마저 나타내 주시고 원점까지 표현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 알겠죠? 이렇게 말해놓고 한 저기 두 학년 위에 이제 두 학년이죠. 두 학년까지도 안 갈 필요 없다. 그 2학년 수업할 때 보면 나도 십자가 그리고 앉아있어. 야씨 이러면서 나도 이러고 앉아있지만 얘도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해줘라. 알겠지? 자,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좌표 이름을 얘기할 때도 쓰게 되는 게 P의 좌표가 X좌표, Y좌표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고요. 얘가 X, Y가 순서대로 써져야 한다. 이름 자체도 또 순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순서로 써진 쌍이다. 즉 X좌표, Y좌표로 순서대로 써진 걸 순서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와있죠? 포인트죠? 자, A,B와 B,A는 달라. 예를 들면 2,4와 4,2는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2,4라는 의미는 뭡니까? 얘가 X, 얘가 Y라는 순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X가 지금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점. 자, 십자가 그려놓고요. X, Y 원점 쓰고 나서 봤을 때 X가 2야. 즉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요. 자, 여기서 점 아닙니다. 짝대기 해야 돼. 이거 점 찍는 순간 이것도 좌표야. 안 돼. 무조건 짝대기야. 약속이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Y가 3입니다. 즉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칸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 됐지? 즉 어떤 점이냐면 원점 기준으로 해서 2칸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올라간 지점이거든. 즉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자를 이렇게 갖다 댔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해서 2인 데에다 쭉 그었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X가 2야. 즉 오른쪽으로 두 칸 간들 점들의 모임 선이야. 그리고 요렇게 긋게 되면 얘는 뭐냐면 Y가 4야. 즉 요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인 거야.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직선을 그어보면 이거 너무 크다. 얘가 보게 되면은 얘가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이게 X는 2야. 그리고 얘가 Y는 4야. 그럼 얘네가 마주치는 이 부분이 있지. 요 점이 바로 2,4인 거야.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위로 4칸, 그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얘기해도 돼. 위로 4칸, 오른쪽으로 2칸. 하지만 읽을 때 그냥 이걸로 해줘. 알겠지? 지금은 그렇게 변화구까지 연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원점 기준으로 4칸 위로 간 녀석. 그게 바로 얘일 거다. 그러면 4,2란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 X축으로 몇 칸? 4칸. 그렇지. 즉 오른쪽으로 4칸. 원점을 기준으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가고 2라고 했잖아. Y가 2라고. 원점을 기준으로 2칸 올라가야 한다고. 즉 여기 2칸. 이럴 때 그 점들의 모임. 그럼 그때 점 찍히는 거. 이 교점이 바로 여기 생기는 거 맞아? 이게 4,2야. 의미가 같아 달라? 달라. 의미가 달라. 그래서 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서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꾼 게 아니다. 그냥 X, Y 순으로 쓰기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서 쓸 때는 이걸 순서쌍이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바로 점 이름. 자, 똑같죠. 규칙이 정해져 있죠. 뭘부터 쓰라고? 이름. 야, 너, 그, 저, 그. 아니에요. 이름 먼저 쓰시고요. 그 이름 뭐다? 대문자. 그리고 소괄호입니다. 소괄호의 의미가 뭐라고요? 네, 이제 좌표 얘기해 드릴게요. 뭐? X가 A고요. Y가 B입니다. 어떤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숫자 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소괄호는요, 안 바뀝니다.
이 숫자 자체가 기호를요, 얘가 x의 좌표를 뭐 굳이 내가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다. 이게 내가 한 2000년, 1500년에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아라비아 문자 만들기 전에 내가 세계 정복을 먼저 했어. 그럼 얘 기호는 P. 이제 얘는 가로 바꿨겠지 내가. 가로 열고 니 기억 콤마 니은이다. 라고 데카르트 식으로 내가 만들었으면 됐어요? 그냥 데카르트가 영어를 써가지고요. P, A, P는 A, B 이렇게 쓴 거예요. 됐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 좌표가 있잖아. A가 아니라 A 가루라고 적혀 있다고 하잖아. 그럼 쓸 때도 어떻게 써줘야 하냐면 A 가루 이렇게 써야 돼. A 가루 이게 뭐냐? 이게 X 좌표라고. 그 여기 소가루 있지? 이거 소가루. 이것도 그대로 써. 의미가 뭐야? 이 가루의 의미는 뭐야? 이제부터 좌표 불러줄게. 좌표 불러줄게. 이 뜻이야. 뭐? P의 좌표를 이제부터 불러줄게라는 의미야. 이 초록색 P는 소가루는 의미가 뭐냐면 P라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좌표 불러줄게 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루 안에 가루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 이제 나와. 지금은 알 필요도 없는 건데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걸 좀 이해하라고. 이거는 네가 막 바꾸고 싶다. X, Y 먼저 쓰겠다. 안 된다고. 그냥 얘는 그냥 뭐 규칙대로 해야 돼. 규칙 받고 싶으면 2000년 전에 태어나든가. 자, 그리고 얘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봤을 때 A라는 점이 있을 때도, 자, 점을 찍을 때 여기 점에는 색칠되지, 맞지? 자, 얘는 생각할 때 이제 원점이 여기 있거든. 이거 점은 제가 이거 지워지는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점 찍으면 안 돼. 셀 때 하는 거야. 얘 보면 이 원점의 기준으로 오른쪽은 몇 칸 갔어요? 2칸 갔죠. 위로는 몇 칸 갔죠? 4칸. 어차피 이렇게 4개 세나 이렇게 4개 세나 어차피 이거 바둑판 평행하게 선 그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2개 위로 4개. 그래서 얘를 A를 얘기할 때는 이름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네. 이때 이름 얘기할 때도 중요해. A 쓰고 그냥 2,4다 이렇게 써야 한다. 이 B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원점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왼쪽으로 한 칸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자, 밑으로 3칸이지. 밑 마이너스 몇 칸? 3칸. 그러니까 얘는 B는 뭐라 써야 돼?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자, 근데 유제 2번 문제 보다 보면 이제 A는 괜찮은데 이제 B가 문제거든. B는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몇 칸 갔냐면 4칸 갔어. 그래서 B라는 녀석 자체는 오른쪽으로 4칸 갔으니까 4야.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무것도 없어. 됐지?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이라고 해. 위아래는 안 움직였다는 뜻이야. 자, 쌤 여기서 얘가 0이니까 B 가로 열고 4라고 봤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다고 해야 돼. 자,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요거는 우리 맨 처음에 뭐라 했어? 이거 수직선이라 했어. 대문자 쓰고 소가로 나오고 숫자 나와서 수직선이 있을 거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간 곳에 점 찍힌 거 이게 바로 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직선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0을 귀찮아도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쉼표 X좌표 Y좌표 이 순서는 깨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규칙으로 보여. X 원점 기준은 4칸 오른쪽 위아래는 안 움직였다. 그걸 우리가 이제 B라고 얘기한다. 됐지? 근데 얘를 할 때 뭐냐면 이 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직선을 봤을 때 X축이라는 게 보이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X로 된 축이다 해서 X축이거든. 자, 얘를 위로 한 거 얘를 뭐라 볼 거야? Y로 적혀 있으니까 Y축. X축 Y축 합쳐서 우리는 무슨 축? 좌표축. 알겠지? 자, 좌표축이라고 부르면 돼. X축 Y축 합쳐서 좌표축이라 하는데요. 자, 이게 X축 위에 내가 빨간색 점을 색칠했죠. 자, 다시 지우고 한번 볼게요.
검은색이었어. 빨갛쳤지. 검은색이었어. 빨갛었지. 검은색이었어. 빨간색이었지. 검은색이었어. 빨간색이었지. 다시 해볼게. 재밌다. 자, 만약에 C의 좌표가 있어요. 2,0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시고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맞아요? 자, 없었지? 생겼지? 없었지? 생겼지? 없었지? 생겼지? 뭐냐면 자, X축이 먼저 있어. 그 위에다가 내가 파란색 점 찍은 거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X축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 이해됐어? X축이 어떻게 표현하고? X축이 원래 있었는데 그 위에 2라는 점을 찍었잖아. 네가 좌표 먼저 찍었겠지. 좌표 먼저 그렸겠지. 좌표표면 십자가 그려놨겠잖아. 그 위에다가 2,0 찍으라니까 이렇게 점을 파란색 점을 찍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X축 위에 점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라고 표현해. 점씨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4에다 점을 찍었어. 왼쪽 오른쪽 얘를 만약에 D라고 얘기를 하면은 D라는 건 좌우로 움직인 게 없어. 0일 거야. 위로 4칸 올라갔어. 맞지? 그래서 이 점 D는 가만 보면 어느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다. 원래 뭐가? 원래 Y축이잖아. 그 Y축에다가 점을 찍었어. Y축에다 점을 찍었어. Y축에다 점을 찍었어. Y축에다 점을 찍었어. 점 D는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 되게 간단해. 그 원리 자체가 그 표현하는 게 저는 무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깊은 생각을 안 한 느낌? 알고 보면 규칙은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번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규칙 생각하고 보면 돼. 이걸 딱 봤을 때 봐봐. 얘가 보면 점 A 소가로 나오죠? 얘가 뭐라고? 점이 뭐가 있어? 점 A라는 점이 있대. 그 점에 좌표 불러줄게. 이 소가로의 의미가 뭐라고? 좌표 불러줄게. 글씨 왜 이래? 자, 좌표 불러줄게. 라는 얘기야. 뭐의 좌표? 점 A가 어딘지 좌표 불러줄게. 자, 쉼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 이게 뭐야? 무슨 축?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3A라고 얘기할 거고. 자, 점 A는 자, A 플러스 4. 이건 뭐의 좌표가 될 거야? 그렇지, Y좌표야. 그러니까 얘가 X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3A라는 숫자를 갖고 있고 Y좌표라는 것이 A 플러스 4라는 좌표를 갖는다는 거야. 됐어? 근데 얘가 무슨 축 위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 마음속에 안 그려져? 그럼 십자가라도 그려봐 옆에다가. 그리고 나서 얘가 원점 X고 얘가 Y야. 그럼 얘가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인 게 있어 없어? 원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인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인 게 없구나. A 플러스 4란 이 녀석이 뭐가 돼야 한다? 0이 돼야겠구나. A의 값은 얼마가 돼야겠구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볼게. 점 B가 있다 해서 점 B 있어. 점 B 있어. 근데 소가로 나왔어. 이제 뭘 얘기할 거라고? 좌표 불러줄게. 좌표 찍어라. 내 찾아갈게. 어디냐? 점 B가 어디에 있냐? X의 좌표가 어디에 있다고? 2A-6이라고. 말이 좀 어렵게 하고 있죠? 찾아온다고 하니까 쫄렸나봐. 말 어렵게 하지. X좌표가 얼마라고? 2B-6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좌표 불러줄게. 점 B의 좌표 Y좌표가 얼마라고? B 플러스 1. 이게 뭐라고? Y좌표라고. 찾아온다니까 쫄리나봐. 자, 그런데 얘가 무슨 축이라고 얘기했냐면 Y축이라고 했어. 자, 십자가 그리고요. 얘 원점 XY야. Y축 위에 있다 했어. Y축 위에 있다고. Y축 위에 있다고. 좌우로 움직인 게 없어. 즉 X의 좌표인 2B-6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좌우로 움직인 적이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의 값은 따라서 얼마 돼? 3이 되겠지. 따라서 이때 A와 B의 곱한 값은 마4와 3을 곱한 마12.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